그러니까 장이라는 게 상승장이 있고 뭐 그냥 평균의 장이 있고 그냥 정상 그리고 이제 하락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기준은 정상인 장에 맞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상인 장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어떤 종목이 대금을 터트리고 뭐 상한가를 간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이제 내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상승장이 왔는데 지금 미친 상승장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런 미친 상승장. 그러면 지금은 이 상승장을 어떤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냥 정상인 장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지금 상승장은 또 상승장 나름의 그런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이런 거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 정말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자기의 기준이 정상인 장에 맞춰져 있고 그리고 이런 정상인 장을 벗어나서 이런 미친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여기에 이제 적응을 해가지고 자기들은 막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SK 이터닉스라든지 그리고 네이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한다라는 거는 자기들이 그 기준을 벗어나서 이거를 매매할 실력이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심리도 좋고 자기가 수익을 그동안 쌓아놓은 것도 많고 그리고 이런 상승장에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지 더 폭발적으로 돈을 벌어 들일 수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장을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적응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이 잡혀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걸 매매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괜히 이상한 버릇만 들이는 거고 결국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우리는 정상인 장에 기준을 잡고 지금 같은 장도 있구나. 그리고 이런 장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세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감각들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지 이거 지금 내가 매매 못해갖고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 이런 것도 계속 얘기했던 게 그런 강의만 듣고 그런 정상인 장에서도 손해를 봤던 사람들이 기준도 안 잡혀있고 그리고 매매일지나 이런 거 쓰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아닌 사람이 강의만 듣고 자기가 원래 못했던 거 다 걷어내고 정말로 계속 지금 그 강의 내용대로 매매해가지고 지금 같은 장에서 이제 수익을 보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그 사람들이 큰 돈으로 한다고 하면은 결국 장이 안 좋아졌을 때는 이거 다 뱉어내게 되는 거고 정말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돈을 어떻게 보면 날리면 안 되잖아요. 정말 큰 돈은. 그 돈은 실력이 쌓였을 때 들어가는 돈이어야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은 그냥 실력을 쌓아가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이상한 버릇을 잘못 들여가지고 큰 돈으로 하고 막 한 달에 500씩 벌어내고 이런 짓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터지게 되고 그런 시간들이 또 너무 많은 시간을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착실히 지금도 천천히 매매일지 쓰고 노력해서 천천히 성장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인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자꾸 수익을 보려고 하고 당장 어떻게 수익 보는 방법 없나? 그래서 이렇게 장이 좋을 때 그런 강의 들어가지고 한 달에 500씩 벌어내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면은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 버리는 시간 하며 그런 것들을 손해를 너무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강의비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계속 이런 장에서도 그냥 기준을 잡고 그런 기준을 잡는 걸로 내 실력에 맞게 생각을 하면서 점점 쌓아나가야 하는 거지 지금 이런 장에서 뭐가 간다 이렇게 막 무리해서 매매하는 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거는 제 눈에는 달바글로벌이 제일 좋아 보였고 그래서 얘를 이제 매매하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맞지 않아서 결국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SK 이터닉스나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매를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걸 느끼고 있죠. 지금 엄청난 상승장이기 때문에 같이 미쳐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같이 미칠 수 없는 게 뭐냐면 일단 이슈가 있어요. 안 좋은 이슈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슈가 해결도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걸 넘어가지고 이제 간다고 생각하기는 너무 큰 리스크거든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그 잘하시는 분들은 같이 미쳐가지고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실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이 SK 이터닉스가 더 가고
뭐 네이버가 더 가고 카카오페이가 더 가고 이런 게 저는 도저히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달바글로벌은 이런 종목이 간다라면 저는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 살렸잖아요. 그럼 살리게 되었는데 SK 이터닉스나 네이버 이런 애들이 가면 저는 안 돼요. 못 하겠어요. 그런데 달바가 간다면 어쨌든 이 상승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잘 버텨주다가 하락이 나오고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상승할 때 상승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상승한 게 뭐였냐? SK 이터닉스 그리고 뭐 네이버, 카카오페이 이런 애들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종목은 못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매매한 거는 이 달바글로벌 매매 한 종목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를 이제 좀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이해를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주식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거는 계속 기준을 흔들어요. 이 시장이 정말 기준을 흔들려고 하거든요. 네가 생각한 그 기준 틀렸어. 네가 틀렸기 때문에 바꿔야 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속 원래대로 기준이 흔들리면서 공부를 해 나가더라도 원래대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기준을 명확히 잡고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게 뭐고 이런 데서는 이런 걸 하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흔들리지 않는 와중에 결국에 수익으로 만들어내는 구간에 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런 장에서도 그냥 막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유튜브에 정말 잘하시는 그 분들처럼 그런 식으로 가야지.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유튜브에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은 정말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좀 많이 길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길어지더라도 오늘 좀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그래도 많은 걸 좀 얻어 가셨으면 해가지고 영상 남기는 거니까요. 하여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 달바 글로벌이거든요. 이 달바 글로벌이 좋아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SK 이터닉스가 더 좋아요. 좋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리고 이제 이란 그 문제로 해가지고 지수는 개파락을 했고 그리고 석유주는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지금 들어가기에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얘네들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지수가 어쨌든 반등은 나올 거거든요. 이 악재가 있긴 하지만 이게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더 떨어진다라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밤 사이에 뭐 더 상황이 악화되거나 이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더 갈 수 있긴 하지만 근데 그거는 지금은 모르잖아요. 그럼 지금은 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반등이 나올 때 올라갈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이제 롱 종목이 지금 SK 이터닉스가 있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달바가 이상하게 올라왔어요 오늘.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달바 글로벌 보면은 지금 프로그램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프로그램이 더 빠져나가지만 않는다면 결국에 이 고점 위를 트라이 해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측 물량을 조금 잡아놓은 상태고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일단 팔고 상황을 보다가 버텨주는 것보다 다시 들어갈지 아니면은 그냥 팔고 끝낼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일단 돌파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고점까지는 붙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SK 이터닉스가 이제 죽는 타이밍이 나올 때 올리는 게 좋겠죠. 좋기는 지금 SK 이터닉스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근데 SK 이터닉스가 얘가 계속 가기에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대놓고 지금 들어왔고 그리고 지수도 안 좋은 상황에서 너무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신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이란 리스크가 뭔가 갑자기 해결이 되면서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료도 없어요. 그리고 왜 올라오는지도 모르겠고 뭔가 이상해요. 그런데 SK 이터닉스는 일단 재료도 있고 지금 올라오면서 뭔가 하는데 그리고 대금도 지금 크단 말이에요. 대금도
그리고 얘가 이제 시총이 8천억 정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대놓고 이거 개미들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SK 이터닉스는. 차라리 달바 글로벌이 훨씬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말한 거를 느낌을 좀 아셔야 되는데, 얘네들은 어차피 안 좋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거는 너무 갭이 높게 떴어요. 그리고 단기 과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얘네들을 더 먹기 위해서는 지금 뭐 석유값이 더 폭등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더 전쟁이 심화돼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걸 들어가서 뭔가를 하기에는 먹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결국에 지수가 반등이 나올 텐데 언젠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더 떨어졌어도. 그러면 그때 올라올 때 반등을 세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반등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올라온 이 SK 이터닉스는 별로란 말이에요. 너무 대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달바 글로벌은 지금 대놓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움직임이 이상해요. 그러다가 반등 나오는 타이밍에 SK 이터닉스 떨어지고 달바 글로벌이 올라간다면 얘는 지금 저는 해볼 의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측 물량을 지금 잡아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죽고 있지도 않고 프로그램은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달바 글로벌이 저는 지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점 위로 붙이게 되면은 일단은 팔고 다시 이 달바 글로벌의 움직임을 보면서 더 들어갈지 안 갈지를 이제 판단을 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달바 글로벌이 지금 신고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신고가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크게 쏘지 않고 그냥 죽어버린다라면 별로지만, 지금 이런 지수 상황에서 신고가를 뚫어놓고 더 이상 죽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게 지금 뭔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종목이 지금 할 만한 종목이 있냐? 전혀 없다라는 거죠. SK 이터닉스가 있긴 하지만 얘는 지금 제가 말한 대로 그런 한 이유 때문에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달바 글로벌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제 눈에는 제일 좋아 보여요. 그리고 올라간 아무 이유도 없지만 사실 이 신고가라는 것도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해줄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요 SK 이터닉스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달바 글로벌을 제가 보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달바 글로벌을 이제 제가 좋게 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SK 이터닉스는 그냥 뭔가 팔아먹기 위해서 올라왔고, 뭔가 굉장히 지금 무리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 말이 이제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켰냐면, 틀렸을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를 끝까지 밀어붙여 봐요. 그리고 이게 틀렸는지 맞는지를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하고, 그때 이제 매매일지를 쓰면서 복귀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실력을 이제 성장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이 달바 글로벌이 좋아 보여요, 분명히. 그런데 SK 이터닉스가 결국엔 올라가고 달바 글로벌이 떨어지면서 이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복귀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진짜로 SK 이터닉스가 가는 경우가 있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또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복귀를 하는 거죠. 근데 설사 이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SK 이터닉스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SK 이터닉스는 못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달바 글로벌 떨어지면 뭐 손절축 끝나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제가 이제 얻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 달바 글로벌이 다시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고, 뭔가 신고가를 돌파하고 또 주도주를 하고, 이런 또 그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또 매집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도 추적을 해보고 나중에 이제 판단을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이 종목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도 하는구나라는 걸 또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감각을 키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달바 글로벌이 되게 더러운 종목이에요, 이거. 제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측으로 눌림을 차라리 잡은 거고, 손절을 치더라도. 왜냐면 돌파로 찍으면은 이 달바 글로벌은 굉장히 괴롭히는 종목이거든요. 그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예측으로, 차라리 손절을 치더라도 예측으로 잡은 거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달바 글로벌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게 롱으로 가더라도, 아까 계속 설명드렸지만 이게 롱으로 가더라도 지금 갈 수 있는 종목이 없어요. 제대로 된 종목이 없기 때문에. 네이버가 지금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이거 지금 고점 돌파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프로그램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은 지수 상황에서 이걸 밀어붙인다라는 것도, 이런 대형주가 뭐 엄청난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장이 좋은 건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 지수가 안 좋고 악재이잖아요. 악재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얘가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면 분명히 동의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갈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별로인 게 뭐냐면, 여기서 일단 올려쳐서 상한가까지 보낸 것도 굉장히 무리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또 올려가지고 했다라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지금 굉장히 무리하고 그냥 빨리 팔아먹으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장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악재까지 떴는데 자기들이 이거를 뭐 시초가가 좀 낮게 형성된 건 알겠어요.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얘가 지수가 내려가고 그러면 자기들이 진짜로 여기서 물량을 뭔가 확보하고 더 크게 가기 위해서 얘들이 뭔가를 했다라면, 이거 지수에 따라서 지수를 이거 무시할 수 없는 종목이잖아요. 이거 12전화 되는 종목이고. 그런데 이걸 바로 올려가지고 뭔가 한다라는 거는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 있던 걸 여기서 팔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이었으면 몰라요, 이거. 진짜로 크게 하려고 하나? 이 생각도 드는데, 지금은 지수도 내려가고 악재가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굳이 급하게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다? 전혀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세력이고 카카오페이를 많이 들고 있다라고 하는 세력이라면 지수에 따라서 조금 내렸다가 나중에 지수 올라오면 이렇게 올려놓고, 이러다가 내일이나 이제 뭐 지수가 좀 반등하거나 하면 이제 쭉 올려서 뭔가를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급하게 무리한 것처럼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다 죽여놨다가 지금 쫙 올려버린 거잖아요. 네이버도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고. 여기서 굉장히 멋지게 올렸죠. 그리고 여기서 뭔가 크게 만든 상승을 만들었는데 내려놓고 다시 상승을 시키는 이런 그림. 그런데 이런 거는 좀 동의가 됐단 말이에요. 왜냐면 요즘 너무 강한 시장이고 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같은 시장에 카카오페이가 이런다? 그러니까 이런 게 동의가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은 이 카카오페이 안 되고 네이버 안 되고 그리고 석유 이런 거 안 되고, 그러면 결국에 뭐냐? 제가 볼 때는 달바글로벌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얘가 그냥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손절치고 끝낼 거고, 제가 틀린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미련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끝까지 내 생각대로 끝까지 밀어붙여 봐라. 그리고 틀렸으면 확인을 하고 복귀를 하고. 근데 끝까지 밀어붙일 때는 비중이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중 관리를 해야 되고, 절대로 이렇게 실력을 높여가는 상황에서는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는 비중을 키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확인 작업이지, 시장에 어느 정도 돈을 주긴 해야 되잖아요. 적은 돈이라도. 그런데 그거를 비중을 엄청 크게 해서 많이 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적게 해서 배우면 되는 거고. 그런데 무조건 내가 수익을 봐야겠다, 오늘 내가 엄청 벌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대로 성장도 못하고 올바른 생각도 못하고 확인도 못하고, 그러면은 실력이 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매일지를 써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했던 거는, 그리고 비중 조절도 해야 되고 최소 2년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하는 거를 계속 겪고 복귀하고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퐁당퐁당으로 가고 그 다음에 수익으로 전환되면 그럼 끝나는 거죠. 달바글로벌이 제 생각엔 지금 좋아 보이는데 아직도 모르죠, 당연히. 그리고 이 지수가 또 급락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가 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런데 제가 노리는 거는 일단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다른 종목들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나 이런 애들이 못 가는 상황에서 얘가 갑자기 달바글로벌이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동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SK 이터넥스 내려가야겠죠. 얘는 지금 굉장히 무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손절을 쳤고요. 달바글로벌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지금 결국에는 SK 이터닉스가 올라가네요. 이 종목이 올라가긴 하는데 이 종목은 어차피 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아까 그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못했고, 그리고 이걸 했다고 쳐도 글쎄요, 제가 이걸 버틸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하락이라든지 올라갔다가 또 여기서 또 하락시키고 이렇게 갔는데 너무 더럽게 가는 거고, 그리고 전혀 지금 이 지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랑 맞지가 않기 때문에 얘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얘는
일단 지금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나중에 다시 봐야 될진 모르겠죠. 움직임에 따라서. 일단 제가 틀렸으니까. 그리고 달바 글로벌은 일단은 예측 물량이 손절이 나갔기 때문에 얘는 뭐 올라오면 이제 볼 수 있는데 조금 이제 힘들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스윙으로 돌리던지, 뭔가 지수가 이제 결국에 다시 예전처럼 또 상승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돈도 많이 들어오고 하게 되면 얘가 뭐 더 치고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렇게 그 정도 하고 나중에 추적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카카오페이가 VI를 갔네요. 그리고 SK 이터닉스도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했듯이 달바가 저는 제일 좋아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페이가 갔고 SK 이터닉스가 갔고,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하면은 지수는 지금 이렇게 내려갔고 지수가 조금 올라온 상황에서 카카오페이라든지 SK 이터닉스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틀렸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틀린 거지, 사실 제가 시장을 바라보고 제가 이제 매매를 하는데 이제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틀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얘네들이 같잖아요. 그런데 잘하시는 분들, 유튜브에서 이제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분명히 카카오페이 같은 데에서도 매매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든 매매해서 잘 먹었을 거고, SK 이터닉스도 매매해서 잘 먹었을 거고.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는, 그 사람들은 이미 기준이 다 잡혀 있고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지금 이런 장에 맞춰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에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잡혀있지 않는 사람이 이런 SK 이터닉스라든지 아니면은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매매해가지고 이제 먹잖아요. 만약에 수익을 내면 그거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장이 안 좋아지면은 어차피 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실력을 쌓아 나가면서 기준을 잡고 원래 이런 기준이었다라는 거를 명확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돈을 벌어내기 시작하면, 그때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잘하시는 분들이 하는 매매를 따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지금 제가 이 기준을 잡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서 달바 글로벌을 손절이 나갔고,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맞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따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산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냥 기준을 잡고 그거를 계속 실력을 쌓아 나가다가 결국엔 수익권으로 들어갈 때까지를 우리는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장이 왔을 때 이런 오버슈팅이 나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잘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정말 실력도 없는데 이런 걸로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깨달아요. 언제 깨닫냐? 장이 안 좋아지고 그런 게 안 통하게 됐을 때. 근데 그때까지 버리는 시간이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결국엔 깡통이란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실력은 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어떤 강의나 이런 것들 하는 거를 보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처음에는 하지 말아야 할 종목을 먼저 알아내야 되고, 그리고 시장을 계속 보면서 그런 매매를 이제 꼭 해야 되는 것들만 찾아가지고 매매를 하고 종목 선택을 하는 그런 거부터 키워야 되는데, 그런 강의를 보면은 일단 수익 내는 거 위주로 하는데, 문제는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듣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내 기준을 잡고,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분명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장이 이렇지가 않잖아요. 원래 장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감각을 또 익혀야 되는 거고, 그런 감각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죠,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제 강의 듣고 나서 그런 기법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런 좋은 장에서 수익 나면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아는 거죠. 그럼 언제 아냐? 나중에 장 안 좋아지고 하나도 안 통하게 되면은 어차피 안 통하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이야기를 해도 믿질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저를 공격하는 그런 댓글이 들어왔었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것도 이해가 가거든요. 왜냐면 자기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였고 기준도 잡혀있지 않았는데 강의를 듣고 어떤 기법을 배워가지고 다른 매매는 다 걷어내고 그 매매만 따라하고 연습을 하면은 이런 좋은 장에서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게 몇 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장이 좋다라면. 그런데 그런 다른 이상한 매매들, 뇌동이라든지 자기가 수익이 날 수 없는 어떤 아무런 기준도 잡혀있지 않는 상태에서 했던 매매,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이제 고수가 알려주는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은 장에서 따라하면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원래 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도 안 통한다는 이야기죠. 하락장이 오거나 이래버리면 더 안 통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맞춰서 매매할 수 있고 자기가 기준이 잡혀 있어야지 그런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천천히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퐁당퐁당까지를 일단 해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비중을 팍팍 늘려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계속 그런 강의나 조금 배워가지고 지금 같은 장에서 다른 매매 다 걷어내고 그 기법으로 해가지고 그냥 돈도 막 크게 해가지고 한 달에 500씩 벌어내면은 그게 정말 잘못된 버릇을 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강의 차라리 안 듣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여튼 여기까지 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1시 46분이고요. 일단 제가 오전에 달바글로버를 들어갔었고, 이걸 이제 손절치고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이렇게 내려왔고, 그리고 상한가를 이제 SKT 이터닉스가 갔잖아요. 그럼 이거 오전장 그냥 끝난 거예요. 저는 틀렸고, 그래서 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상이 풀리고 지금 로봇주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전혀 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지수는 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죠.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개인의 엄청난 매수세, 그리고 뭐 선물도 엄청나게 외국인이 팔고 있고, 그냥 이러면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달바글로벌 손절치고 그냥 저는 계속 아무것도 못한 거고, 그리고 오후장에 이제 뭔가 나오기를 바랬는데 그 나온 게 로보티즈라면 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달바글로벌을 매도를 쳤잖아요. 근데 일단 다시 잡긴 잡았어요. 방금 잡았고, 더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잡은 거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다 제가 볼 때는 동의가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SK 이터닉스가 일단 상한가를 갔잖아요, 아침에. 그래서 제 생각이 틀렸고, 그런데 지금 상한가 풀렸고 그러면서 올라온 게 이제 로봇이잖아요. 그런데 로봇은 저는 이건 전혀 동의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도 못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로봇이 만약 상한가를 닫았다 그럼 저는 오늘 그냥 매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봇도 어쨌든 상한가가 풀렸고, 그리고 SK 이터닉스도 상한가 풀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종가에 요 지수를 얘가 위로 만약 붙인다 그러면은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광기지만 지금 계속 대외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위로 붙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만약 위로 붙인다면은 그때 올라가는 게 달바글로벌이라면 저는 한번 종가에는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애들은 해볼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일단 오전에 SK 이터닉스를 얘가 이제 상한가 들어가면서 제가 틀렸잖아요. 이제 이때 오전은 딱 끝난 거예요, 매매가.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매매가 전혀 없었고, 그리고 이게 상한가 터지고 올라오는 게 이제 로보티즈였는데 그 로보티즈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가 아예 없었고, 오늘은 딱 한 종목, 요 달바글로벌 예측 물량 넣었다가 손절 친 거, 그냥 그게 끝입니다. 이거. 여기서 한번 잠깐 깔짝 했었고,
손절치고 끄시고 이제 잡은 거고 매매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잡혀 있으면은 해야 할 종목과 하지 말아야 할 종목을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준이라는 거고. 그런데 기준이 없으면 해야 할 종목과 하지 말아야 할 종목이 이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매매가 굉장히 많아져요. 아니면은 아예 매매가 없거나. 그런데 아예 매매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매매가 없는 거는 그거를 이제 시장을 계속 쳐다보고 시장을 그 흐름을 보면서 매매가 없는 거와 그냥 강제적으로 오늘 매매 안 할 거야, 오늘 조금 벌었으면 안 할 거야, 이거 벌었으면 컴퓨터 끄자, 이런 식으로 통제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실력을 늘려서 시장을 다 보면서 안 해야 할 종목을 찾아내는 게 실력인 거고 결국에는 그 길로 가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통제를 해봤자 어쨌든 나중에는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만 더 오래 걸릴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매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매매하고, 그리고 매매일지 쓰고 오단 노트 만들고 복귀하고, 이거를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안 해야 할 종목이 보이고 해야 할 종목이 보이고, 그리고 해야 할 상황과 안 해야 할 상황이 또 구분이 되는 거고. 그런데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걸 다 살리는 이 그림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그림이고, 그런데 만약에 오늘 밤에 뭔가 해결이 되면서 호재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당연히 올라가겠죠. 갭 뜨겠죠. 하지만 아무 해결된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고점 위로 올라가려면 뭔가 호재가 더 나와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너무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수 자체가 좀 더 3000을 넘어서 이제 좀 더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뭔가 조정이 나오면서 또 호재가, 다른 호재가 좋은 게 나오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이대로 쭉쭉 뻗어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